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과 한양 천도에 기여한 무학대사의 업적과 당시 국가의 안녕을 이끌었던 불교의 비보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서울 호합사에서 열렸습니다. 조선의 숭유ok불 정책으로 그동안 숨겨져 있던 한양 천도와 불교의 역할을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21일간의 순례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미국 ABC 뉴스와 AFP 통신 등 외신들도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변화의 움직임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자비순례단의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포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불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관음성지 양양낙산사 무산복지재단이 겨울을 앞두고 저소득층과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등을 전달했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지난달 15일부터 시작해 오늘 18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10년 주기로 조사하는 불교 등 종교 실태 조사는 지난 2015년에 이어 5년 뒤인 오는 2025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천태종이 서울에 세운 첫 사찰 신촌 성룡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미래 100년을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과 한양 천도에 기여한 무학대사의 업적과 당시 국가의 안녕을 이끌었던 불교의 비보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서울 호합사에서 열렸습니다. 조선의 숭유ok불 정책으로 그동안 숨겨져 있던 한양 천도와 불교의 역할을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족한 대지의 기운을 공덕으로 보완한다는 비보 사상은 조선 초 무학대사에 의해 계승돼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는 이론적 바탕이 됐습니다. 당시 무학대사는 한양을 조선의 새로운 도읍지로 추천했고 나아가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아 경복궁을 창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의 반대로 경복궁은 북악산을 뒤로하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무학대사의 창건 사찰인 서울 호합사가 개최한 한양 천도와 도시철학 학술대회에서는 한양 천도 당시 무학스님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무학스님이 자신의 뜻과 달리 세워진 경복궁터의 기운을 바로잡기 위해 호합사와 같은 비보 사찰을 창건, 지정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무학대사는 본인의 그 한양 천도와 한양 궁궐터의 기획이 틀어짐으로써 한양이 좀 국도 또는 명당으로서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찰을 세움으로써 명당화시키는 노력을 더 기울였다는 것이고요. 아울러 현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를 조화와 균형을 이룬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불교 비보 사상의 중요성을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술제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한양 천도를 주도한 불교의 역할과 사상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비보 사찰들은 조선의 백성들에게 큰 위안과 평안을 주는 기초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한양 땅에 서려 있는 불교의 이러한 역할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호합사 주지 우봉스님은 대표적인 비보 사찰로서 한양 천도에 담긴 불교 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현대적 계승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호합사는 조선 개국 및 한양 천도와 함께한 사찰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온고지신의 지혜를 전달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선 왕조 시절 한양이 새로운 수도로 선정된 지 62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당시 불교계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한양 천도에 담긴 불교 사상과 도시 설계에 영향을 미친 철학을 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서울 호합사에서 BBS 뉴스 김한규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의 염원을 담은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지난달 21일간의 순례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미국 ABC 뉴스와 AFP 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변화의 움직임을 비중 있게 전하고 새로운 수행결사의 시작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 봉은사 미륵대불 광장.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한국 불교 역사상 초유의 500km 도보순례 대장정을 마친 순례단이 부처님 전에 회향을 고하는 모습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상월선언 만행결사 회향 소식을 잇따라 뉴스로 전했습니다. 미국 ABC 뉴스는 100여 명의 승려와 신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기원하며 500km에 이르는 순례길을 행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은 순례단이 종착지인 봉은사에 도착했다며 홈페이지에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도 사진과 함께 순례를 마무리하는 의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 어느 종교에서도 하지 못했던 최선의 방역을 하면서 또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평화의 걷기 자비순례가 전 세계적으로 마음을 좀 울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자비순례단이 가장 모범적인 사회 모임의 사례로 남지 않을까.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러틀랜드 헤럴드 등 외신들도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변화의 움직임과 새로운 수행결사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자비순례단의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포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불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출판 기념회가 11월 11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사진전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보다 조금 더 보강된 상태의 생중계와 그리고 또 불자님들이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또 상월선언 결사 자체가 가장 앞선 미디어 포교와 함께 해야 하지 않나. 1년 전 상월선언 천막결사에 나선 9스님으로 시작해 걷기 순례까지 이어지면서 밖의 외호 대중을 넘어 10만 불자들에게까지 다가선 자비순례단. 국내를 넘어 인도 만행결사까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차별 없는 사부대중 공동체, 각자의 자리에서 불성을 일으키고 발심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좀 더 한국 불교가 세계적으로 글로벌하는 시대에 맞게 펼쳐나갈 거고요. 한국 불교 상월결사 정신이 쭉 가서 이 지구 전체가 부처님 법음이 넘쳐 흐르는 불국토가 되는 그날이 오지 않나. BBS 뉴스 권송입니다. 나, 너, 우리가 함께하고 배려하는 서울 강남구를 뜻하는 미미위 강남이 찬불선언장 각산스님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마음방역에 나섰습니다. 각산스님은 지난 6일 강남구에서 열린 명상 힐링 콘서트에서 환경은 내 마음을 통해 바뀌고 마음은 명상을 통해 바꿀 수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 훈련을 하는 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찾은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는 각산스님의 가르침으로 지역민은 물론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관음성지 양양낙산사 무산복지재단이 겨울을 앞두고 저소득층과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등을 전달했습니다. 연탄 나눔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달리 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 스님들과 직원들, 소수의 가족 단위 봉사자 등이 동참해 사랑을 전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산사와 함께 양양군을 불국정토로 가꿔가고 있는 대표적인 불교복지법인 무산복지재단은 코로나19의 여파에도 올해도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저소득층과 홀몸 어르신 290가구에 3만 3천 장의 연탄과 난방유 14,000리터, 쌀, 마스크, 국수와 건강 간편식 등 모두 6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지원해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자비의 손길을 나눴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절차를 마친 스님들과 재단 직원들,
미리 신청을 받은 가족봉사단 2가정 등만 연탄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낙산사 사부대중과 양양 지역 주민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해마다 연탄 나눔을 해온 무산복지재단 이사장 금곡스님은 모두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 어려움이 반으로 줄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동참한 가족 봉사단도 함께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뜻깊고 훈훈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님들 올겨울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가은이가 정성스럽게 한 장 한 장 하는 거야, 알겠지? 요즘 코로나로 너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힘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많은 봉사분들이랑 또 직원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올해 따뜻한 겨울 좀 나시기 바랍니다. 무산복지재단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지역 내 어려운 이웃 3천여 가구에 3억여 원 상당의 연탄과 난방유, 겨울나기, 식료품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낙산사 무산복지재단 연탄 나눔은 도시락 지원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도 조금씩 정성을 모아 후원금을 보태주는 어르신도 있을 만큼 지역사회에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자비 실천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가 운영하는 부산 계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 의료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계금복지관은 동의대학교와 함께 제2회 동의동락 행사를 통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당검사와 혈압검사, 심폐소생술 교육, 전통놀이 체험 활동을 펼쳤고 부산진 소방서에선 소방안전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소외감을 좀 줄이고자 지금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방역도 있지만 마음의 방역도 중요할 것 같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단법인 미소원 청년회는 행사에 동참해 한부모 가정의 생필품과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지난달 15일부터 시작해 오늘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반려동물과 1인 가구 사유 등이 추가돼 56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다만 10년 주기로 조사하는 불교 등 종교 실태 조사는 지난 2015년에 이어 5년 뒤인 오는 2025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 기본 통계인 인구주택 총조사가 5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을 비롯해 주택 규모와 특징 등이 주요 조사 항목입니다. 특히 올해는 반려동물과 1인 가구 사유 등 새로운 정책 수요와 사회 변화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종교 실태는 10년 주기로 조사하며 오는 2025년 사상 5번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과 주택을 대상으로 구조,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그 특성 중에 종교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종교는 1985년 처음 포함되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등으로 구분해서 조사하며 10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조사하지 않지만 2025년에는 5번째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올해 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과 비대면 조사가 병행됩니다. 먼저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 조사에 이어 대면 조사가 18일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사이트에 접속해 인터넷 조사 참여 페이지에서 조사 안내문에 있는 참여 번호 9자리를 입력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무료 콜센터를 통한 전화 조사는 물론 인터넷 조사와 전화 조사에 참여하자는 가구의 경우 11월 1일 이후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방문 면접 조사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방문 조사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방문 조사 기간에도 비대면으로 인터넷과 전화 조사도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응답자가 원할 경우 종이조사표로도 응답하도록 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이름, 생년월일,
혼인 상태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헌법 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또 가정 방문 조사 과정에선 조사원 사칭 등을 막기 위해 통계조사원증과 콜센터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인구주택 총조사를 방해하거나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규정이 있다며 원활한 진행을 당부했습니다. 조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통계법에 저촉돼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요. 근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지만 법적 제재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참여를 하는 게 좋겠죠.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광주불교연합회를 이끌어갈 새 수장에 광주 보감사 주지 도성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도성 스님은 광주 무각산의 불교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원 만장일치로 제5대 광주불교연합회장으로 선출됐고, 수석 부회장에는 명신 스님, 도계 스님과 함께 법륜사 주지 월인 스님이 새로 선임됐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스님들을 잘 공경에 모시고 또 후회 스님들과 화합을 잘해서 광주불교의 현황인 불교회관 건립을 잘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도성 스님은 백양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호남불교대학 학장, 영광불갑사 주지, 영광법성포 마라난타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불복장 작법 보유자로 2014년 대한불교 전통불복장과 점안의식 보존회를 창립했습니다. 충남 공주 계룡산 자락에 자리한 청룡사가 대웅전을 신축하고 불법의 상징인 삼존불과 부처님 10대 제자 500나한상을 새로 조성해 근본불교 수행 전문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공주 계룡산 청룡사는 지난 토요일 대웅전에서 새로 조성한 삼존불과 부처님 10대 제자 500나한상 점안식과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계룡산 청룡사는 도량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코로나19 시대 중생들에게 치유와 위안을 전하는 근본 불교 수행 전문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도량에서 500난을 모신 것은 이 도량에는 모든 이들이 난과 같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성현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발언에서 했습니다. 법회에선 BBS 불교방송 진행자이자 힐링명상으로 잘 알려진 마가 스님이 법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불자들의 마음을 도닥이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고, 청룡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승무 공연 등도 펼쳐졌습니다. 천태종이 서울에 세운 첫 사찰, 신촌 성룡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성룡사는 천태종 서울 불심의 발원지이자 수도권 포교의 중심 도량으로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열어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천태종 수도권 포교의 발원지로 꼽히는 서울 성룡사가 창립 50도를 맞았습니다. 지난 1970년 중창조인 상월원각 대조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건립된 성룡사는 젊음의 거리 서울 신촌에서 다양한 포교 활동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50주년을 맞은 올해 법화경과 관음신앙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2차례 개최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 성룡사 도량이 발전을 이루어오는 데는 불철주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역대 주지스님과 신도에 그리고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기념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들은 성룡사의 지난 과거를 함께 돌아보며 다가올 미래 50년에도 우리 사회를 환히 밝히는 법등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현대사회 속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며 더 큰 신심과 원력으로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 생활을 이끌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찰의 역할은 참으로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룡사는 지난 50년 동안 이 같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무수한 사람을
일승모범의 큰 가르침에 귀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극한 신심과 원력으로 도량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종정 도용스님 역시 성룡사의 50주년을 축하하며 이번 법회가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도는 무상이요 중생은 무변이라. 지금 여기가 또한 새로운 출발의 자리이니 국태민안과 세계 평화를 지극히 바라하며 일심청정 깊은 신심으로 힘차게 정진하라. 성룡사는 앞으로 젊음의 도시 신촌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포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활동과 음악회 등 문화활동을 통해 불자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50년간 천태종 수도권 포교의 중심지로 우뚝 선 성룡사는 이번 법회를 통해 탈종교화와 불자 감소 시대 속 미래 100년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신촌 성룡사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천연고찰 경남 하동 칠불사가 경내 선다원에서 8번째 선차 학술 발표회를 열고 차문화와 역사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초이선사 진영 헌다로 시작된 학술 발표회는 오종근 동신대 교수와 유동훈 동국대 외래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고 칠불사 주지 도흥 스님은 하동군에서 추진하는 2022년 세계 차 엑스포에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저희들의 어떤 이 행사가 이 세계적인 행사로 크게 빛이 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좀 이렇게 마음을 많이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들이 또 기도하고 정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불사는 선차 학술 발표회뿐만 아니라 온돌문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바람을 담아 2020년 아짜방 온돌문화축제도 함께 열었습니다. 무학대사가 창건한 사찰 서울 호합사가 조선 건국 당시 수도 한양천도에 담긴 불교적 가치와 무학대사의 역할을 조명하는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선 건국과 한양천도에 담긴 불교적 가치가 오늘날 제대로 조명받고 우리 세대의 지혜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9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